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아베, 목리 부리는 사이 반도체 굴기 재선언한 중국, 포기하지 않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베, 목리 부리는 사이 반도체 굴기 재선언한 중국, 포기하지 않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아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고요. 칭화윤리 D램 반도체 진출 선언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잘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7월 4일이고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베가 수출 규제 발표를 했던 날이 7월 1일입니다. 이거 7월 1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날짜 기억해 두세요. 규제가 시작한 반도체 소재는 무엇일까 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재인 리지스트고, 두 번째는 반도체 회로 에칭을 위한 에칭가스, 그리고 세 번째는 OLED 필수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입니다. 이렇게 아베 목리에 한국의 반도체가 발목이 잡힌 사이에 중국 국영기업 칭화윤리그룹이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장은 힘들어도 막강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반도체 자급화 달성의 가능성을 한번 주목을 해본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하고 로이터에서 2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6월 30일날 칭화윤리는 D램 생산을 위한 새 사업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서류인데요. D램 반도체에 대해서 한다 그러고 날짜를 보면 2019년도 6월 30일이라고 밑에 적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램 비즈니스 그룹 회장으로는 다오스징 전 중국 공업정업화부 정보부장, 이거 국가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역시 국영기업체라 이 국가에 적을 두었던 사람을 쓰고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가오치지안이라는 전 이노테라 회장이랍니다. 일단 이노테라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노테라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 자회사입니다. 독일 인피니온과 대만 최대 D램 회사인 난야 테크놀로지가 2003년 합자회에 만든 회사고요. 2008년에 마이크론이 33%의 주식을 인수를 했고 2016년 12월에 완전 인수를 한 마이크론의 자회사입니다. 여기는 D램 생산업체입니다. 즉 CEO를 D램을 만드는 업체인 마이크론의 자회사 이노테라에서 데려온 겁니다. 중요하죠? D램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칭화윤리그룹의 반도체 시장 투자 행보, 이것은 자료로 지금 보여드릴 텐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프레드트럼을 인수했고, 그리고 2014년도 중국 RDA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수했고, 인텔에서 1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는데 지금 인텔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미국의 방해로 실패. 그리고 2016년도에는 웨스턴 디지털 지분 인수 실패. 그 레티스 지분은 6%는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그 중국 교육부에서 칭화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이 칭화대학이 칭화홀딩스를 만들었고 칭화홀딩스가 칭화유니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칭화유니그룹이 양쯔홀딩스를 만들었고 YMTC, XMC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그림은 조금 나중에 보시고 판단하시고 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YMTC라는 회사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칭화그룹 주요 지분 및 투자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칭화그룹은 칭화대 소속 회사예요. 자회사. 칭화대는 누가 관리하냐? 중국 교육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100% 어떤 회사다? 국영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지배구도 이거 하나 더 나와서 봤고요. 그리고 거침없는 칭화윤리 반도체 시장 진출 행보라고 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중간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지분 투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안 들어갔죠. 그러면 칭화윤리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D램 시장 진출 선언을 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인수 실패, D램 분야죠. 2016년도에는 샌디스크 인수 실패, 이거는 낸드 플러시 메모리입니다. 2018년도 8월 9일날 YMTC가 낸드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 낸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때 발표한 YMTC의 낸드 기술을 한번 보겠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실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메모리의 어리오와 로지 회로의 각각의 웨이퍼에서 제조한 후 두 개의 웨이퍼를 상하단에 붙이는 방식.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라게도 웨이퍼를 한 장만 붙이거든요.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웨이퍼를 두 장을 붙여야 되고,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저항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웨이퍼를 두 장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의 현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노트론, 허페이 창신이라는 이노트론인데요. LPDDR4 D램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 만들었고 양산을 지금 준비해서 하반기에 양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LPDDR4를 2013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술 격차는 5년 정도 차이 난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푸젠진화, 스페셜티 D램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들은 다 기술 수준이 낮고 출하량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전을 시키면 따라오겠죠.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가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마시고, 많이 알아서 우리나라가 더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국민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중국 주요 기업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계획이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한 2015년부터 나왔던 이 계획인데 이거는 다 파기가 됐죠. 파기가 됐는데 중요한 거 하나 보시면, 이노트론의 기술 협력사가 어디예요? 대만의 이노테라예요. 지금 칭화유닉 그룹의 CEO로 누구를 데려왔어요? D램 분야. 지금 이노테라의 회장이었던 사람을 지금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노테라, 이노트론, 칭화유닉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D램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금 데려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론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노트론에서 이노테라하고 지금 같이 협력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론하고 이노트론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이 있지만 거기 근무했던, 이노테라에 근무했던 CEO를 지금 회장을 데려와서 지금 칭화유니의 CEO를 세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본 칭화유니 굴기라고 해서 지금 난징공항, 우한공항 공장이 있고, 또 한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 3년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그러면 D램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칭화 유니의 자회사 팹리스 업체인 유니그룹, 그러니까 거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이 회사가 D램 제품 개발에 능숙한 만큼 개발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공정기술. 이 공정기술이라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력의 차이가 작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정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칭화윤리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칭화윤리는 제일 처음에 교육부부터 시작을 해요. 교육부, 칭화대, 칭화윤리로 연결된 국영기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고, 또한 D램 자체 개발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의 무한정 지원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종 업계에서 생각하는 칭화윤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당장 글로벌 D램 시장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급성장을 할 경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저가 제품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가 뭐 20나노, 12나노, 뭐 요즘은 7나노까지 지금 만들어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12나노를 지금 많이 써요. 그리고 14나노도 많이 쓰죠. 그리고 또한 20나노, 24나노짜리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그 각각 그 기능에 따라서 이 제품의 군이 다양하죠. 그러면 저가용으로 쓸 경우에는 저가 제품에는 저가용으로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이 저가용이라 할지라도, 저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당연히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이 지금 가능하다. 제목 한번 보세요.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은 Made in China 2025거든요. 이 일환으로 현재 약 15%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걔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70%까지 올려서 시장을 교란을 시켜요. 시장을 교란을 시킨 다음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두 회사 중에 하나를 먹어버리려고 했던 게 얘네들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IC 인사이츠라는 시장 조사 업체 예측이 나왔는데요. 10년 내에 중국이 만족할 자급률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걔네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미중 무역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중국 반도체의 회복 속도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고 인수합병 등으로 공정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본의 목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지금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한번 볼게요. 감광핵 같은 경우는 91.9%를 일본에 의존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43.9%를 의존을 하죠.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아 이미드, 이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 91.9%, 그리고 43.9%, 93.7%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것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본의 이번 조치는 통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조치인 만큼 개별 기업이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왜 이때 일본 아베가 이 말을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가 왜 이때 또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6월 13일 날 허페이 창신 이노트론이 이렇게 얘기했죠. 8GB LPDDR4 생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을 시작하면 3개월 후부터 이게 양산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6월 13일이니까 7, 8, 9, 9월 달에 양산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산이 시작되면 그렇게 된다. 양산은 하반기 한 9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하고 일본, 아베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어떻게 했죠? 영원한 이웃 국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월 29일 날 뭐 했죠? 미중 무역 분쟁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싱화유니가 D램 사업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아베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하이센스 반도체가 연구회사 설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억 위안을 대면서 850억 원 정도 되면서 반도체 지금 연구회사, 말하자면 팹리스 업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팹리스 업체를 만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 2025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 무역 제재 대상 기업을 해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역 제재 대상에서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4일 날 보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아베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짝짝꿍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돼요. 지금 불화수소 있잖아요. 불화수소는 지금 어디서 구하기로 했냐면, 지금 TSMC에 공급해주는 그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대만에 있거든요. 대만 공장에 가서 지금 불화수소를 얻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얻어갖고 와요. 좀 씁쓸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서 아베가 시진핑하고 정말 붙어먹는 게 아닌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가는 상황이 아닌 건지 좀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